여러분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을 응원합니다. 자리빛의 시즌2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자리빛의 시즌1을 잘 이끌어주신 짱언니의 바톤을 제가 이어받았는데요. 시즌1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즌2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평범하지만 위대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부모가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시즌2 첫 번째 시간에는 한부모 여성 가장 4명이 모여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볼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펼쳐가겠습니다. 자, 그럼 자르빛의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움직임. 우리 삶의 큰 변화. 담담하고 당당하게 자리빛의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기들에게 빨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따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특별한 고3 딸을 키우고 있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아입니다. 뭐가 따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네, 따! 빨간 입술. 말이 너무 좋은데요. 빨간 입술 무슨 뜻이에요? 네, 빨간색은 활기와 야망을 갖게 하잖아요. 그렇게 정열적으로 살고 싶어서 빨간 입술로 정했습니다. 오뚜기님은? 저는 그 대학생 아들과 살고 있는 옥두기입니다. 오뚜기 하면 혹시 협찬 노리신 거 아니세요? 협찬 아닙니다. 오동통은 좋아하지만 광고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서 행복한 사회자 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엄빠 뜻이 엄마 아빠 줄임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촉이 좋으시네요. 엄빠는 엄마와 아빠를 아울러 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우리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빠님, 어쩌다가 MC가 되셨대요? 하기야, 우리 엄빠님이 MC를 잘 보긴 잘 보죠. 이것도 작년에 자립빛의 시즌1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자립의 꿀팁부터 시작해서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정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언니들 멋지다. 내 주변에도 한부모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언니, 동생들 진짜 많은데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우리가 누굽니까? 한번 우리 주변에서 이 한부모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고 여러 가지 꿀팁도 드리고 더군다나 부산 한부모 가족센터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진행을 맡았으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자기들만 믿고 부족하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초반부터 제가 너무 말이 많았지요. 그러니까 자리빛의 시즌2에서는 한부모 가족 이야기를 한부모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고 다 같이 의견도 나눠보자는 거잖아요. 내 말 맞지요? 네. 아니에요. 딱 맞고요.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한부모에 대한 설명부터 정확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지만 살짝 공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보따리 다 푸는 거 아니죠? 차츰 살짝 조금씩 풀자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선 우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아직도 편부모, 편모, 편부, 결손가정 이래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한부모 가정을 행정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편부모 가족, 편모 가족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편이라는 한자는 치우치다, 반쪽, 절반 같은 부정적인 뭔가 부족한 어감이 들잖아요. 편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 대안으로 한부모 가족이라고 쓰고 있어요. 한을 하나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한가위 할 때에 한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크고 온전한 차오른 달처럼 한부모 가족도 그 가족 형태는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사랑이 꽉 찬 가족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 너무 아름다운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빨간입술님. 개인적인 사정과 예기치 못한 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누구나 다 한부모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다양한 가구 형태의 한 유형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다들 쓰셨죠? 네. 그럼 보따리 한 개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네. 볼까요? 가장 선배님, 오뚜기님 네.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까주세요. 까주세요. 예.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한부모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촬영을 하려니까 제일 반대한 사람이 우리 애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한부모라는 걸 알리는 것도 애들이 조금 힘들어했고, 그래서 저는 애들을 이렇게 안 키웠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직장에 가면 그냥 그런 걸 저 아는 분도 한번 여쭤보더라고요. 왜 선생님은 항상 남편 얘기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제가 좀 약간 머뭇거렸는데, 저도 한부모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당당하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살고 저 죄지은 거 없잖아요, 그죠? 예. 다른 분은 어떠세요? 저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제가 어떻게 액션을 쳐야 될지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대응하는 게 예. 초기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머뭇거려지고 어디에 숨고 싶고 이렇게 떳떳하게 밝힐 수는 없는데, 이제 저도 초기를 넘어서 중기로 넘어오는 그런 중기급 한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단체에 와서 교육을 받고 무엇이 더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지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가면 한부모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자녀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마냥 숨길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숨기고 있고 우리 아들은 전혀 그게 숨김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과 엄마와 말도 다르면 그게 더 이상한 케이스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디서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교육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네. 교육이 한부모 딱 시작됐을 때 내 아이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아, 그것도 맞네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차별인 경우에는 이미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애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아버지나 엄마나 이렇게 배우자의 부재가 이렇게 오픈해서 전달을 그냥 사실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적으로 좀 그래. 정확한 그게 팁을 알려주면 죄는 아니잖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자립비책에서 한부모로서 당황한 그런 경험들, 오해들, 이런 최신 정보 같은 것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이나 궁금증을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또 우리는 한부모로서 서로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부모 여성 가장은 일도 하고 돌봄도 해야 되고 진짜 바쁜데 그놈의 사회적인 시선들, 편견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꿀팁 있으면은 우리 모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따님 스케치북 한번 까주세요. 빠밤.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특별한 아이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애 4살 때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하고 4살 때부터 이제 엄마 혼자 힘으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원더우먼이 안 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이 한부모에게 맞춰져 있는 거는 없어요. 한부모의 장애아까지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엄마 혼자 힘으로 좋겠다. 아빠 일까지 같이 하면서 선생님 일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애는 쫓아다녀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프리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도. 거기에 정부에서는 안 된다 이래라. 장애 있는 애는 어쩌냐. 맞아. 그거는 엄마 일인 거고 복지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 애 다리 정확하게 있으니까 갔다 왔다 찾을 거고 눈 있으니까 갔다 왔다 보고 할 거고 자기들이 자식들 장애아 키워봤냐고. 맞아. 두 다리 있으면 뭐하냐고. 가는 길 갔다가 똑같은 길 오는 길도 못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이 매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떠줘야지. 일거리라도 어떻게 갖다가 먹여주면 일할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4월 달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잖아. 맞습니다. 선거일이 4월 7일이니까 이 방송이 나가서가 이제 선거일 되겠는데요. 안 되겠다. 우리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뜯어야 고쳐야 할 것들 몇 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좋아요. 말 나온 김에 코너 속의 코너 어떨까요, PD님? 좋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네. 부산형 한부모 가정 정책 모델 개발을 제안합니다. 빠밤빰. 처음 한부모가 됐을 때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저희가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돈 벌러 다니기도 바쁜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한부모 통합센터를 건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오뚜기님 어떠세요? 부산시장님, 현실적인 소득기준, 법정 지원, 소득기준 확대 해주세요. 2인 가족 150만 원 어떻게 삽니까? 따님 펀치 날려주세요. 양육비 선지급. 아니 애도 내가 키우고 돈도 내가 내고 니는 뭐 하냐고. 양육비 선지급 꼭 해주세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저도 스팀이 빡빡 올라오는데요. 돌봄 지원도 확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애는 코로나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자꾸 전화가 오고 저는 뛰어갈 수도 없고 어쩌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느 분이 부산시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을 실천해 주실 분이 반드시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간 입술님 보따리 풀어주세요. 오 맞아. 사춘기 막 시작하는 큰아들이 수염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면도를 어떻게 해? 하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수염 안 나거든요. 면도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나온 이야기 말고도 정말 할 말 많거든요. 한부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당당하게 이 세상 모든 엄마분들을 응원합니다.